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2학년쯤 가면, 이제 요거를 내가 세우고 싶어. 여기 1학년 때 이제 주제를 잡았어. 2학년 때는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지? 진학 후,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한 후 10년 안에 유니콘 만들고 싶어. 유니콘 회사. 유니콘이면, 매출입니다. 매출, 순이익 말고요. 순이익 말고 매출입니다. 그냥 총 매출이죠. 총 매출 연 1조를 몇 년 유지하는 기업. 10년 이하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장도 준비는 가능하겠죠. 근데 비상장 기업의 10년 이하 된 기업인데 연 매출 1조를 한 3, 4년 연속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를 보고 유니콘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2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학 2학년, 1학년, 2학년 때부터 창업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부분을, 학교마다 창업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연구 내지 업무를 보는 그 실들이 다 있어요. 그게 처들이, 그러니까 담당 처가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여서 이제 애들이 여기 도전을 하는데, 이거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거든요. 큰 수익을 보지만 큰 리스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뽕상 망가가지고 더 이상 재기 불가능이다 할 만큼 빚이란 빚이 다지고 감옥 가야 될 입장도 놓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 도전은 멋진 도전이고, 나는 공무원이 되어서 나는 철밥통이 될래요. 나한테 딴 거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안정된 경제를 나는 가지고 싶고, 평생에 난 돈 걱정 없이 그냥 난 철밥통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는 나쁘거나 소극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단이 중요하죠. 후자는, 목사님의 메시지로 보면 후자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죠? 아무리 철밥통이라 하더라도요, 연 1,000만원 월급쟁이 철밥통은 제가 봤을 때는 0.1%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런데 그 0.1% 안 되는 최상위의 월급쟁이를 세계복음 못한다고 저리 냅다 까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건 도대체 얼마를 벌으라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데, 설교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돈 이야기 하냐? 막 이런 식인데, 돈 이야기 하시는 거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결국은 기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의 제일 마지막 시스템을 그래서 회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기업적인 부분이 큰 거죠. 큰 건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하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러나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희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콘 쪽으로 도전하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렇게 도전하는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입니까? 우리가 수능이 2009년, 7년, 8년부터 했나? 수능이란 제도가 2010년대에 했죠. 두 분, 수능이에요. 네. 97도 96부터 96, 97, 1900. 네, 96. 그러면 지금 그 수능에서도 지금 학생부가 당시의 수능은 교과 전형 수능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합 이런 개념은 없었죠. 그죠? 교과, 그러니까 내신에서 공부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래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래놓고, 그래도 수능이지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래도 수능이지. 그때는 무조건 수능 100% 교과 100%를 선택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인데, 자, 이 종합으로 되긴 때가 아시다시피 뭡니까 입학 사정관 제도, 여기 2000 몇 년이죠?
2010년대 좀 넘어서 거기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의 전신이거든요. 전진이거든요. 그 입학.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학마다 평가하는 사람을 보고 그저 입시 사정관이라 지금도 입시 사정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수는 그러니까 초빙된 교수들은 그 학교의 전문 그 입시 사정관은 2명 정도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20명이 필요하다면 지금 아마 사가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전공 학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쉽게 말하면 이 입시 사정관으로서의 전문직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도 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생기면서 입학 사정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많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세 종류의 아이들이, 물론 실기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네 종류인데, 우리는 평범한 애들 입장으로 본다면 세 종류의 방법으로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능, 그러니까 정시, 그리고 교과, 그리고 종합. 그런데 지금의 이 부분을 도전하는 지금의 1년차가 있겠죠. 유니콘, 그러니까 10년 이하 기업의 연매출, 그죠? 비상장 기업으로서 연매출 1조라면 1년차가 있으니까 10년 이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1년차, 2년차는 대학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하겠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거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죠. 근데 그 도전하는데 얘들이 도전을 잘 안 해요. 얘들이 잘 안 해요. 왜?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안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얘들은 시험지만 봤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보고 시험지만 받고 문제 유형 외우고 문제 유형 타고 아니면 그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교과 애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요 둘이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요거는 학교 학과적 입장에서 그 입학을 결정시킨 합격을 시키고 입학을 결정시킨 그 학교, 그 학과 입장에서는 최고 1번 배신자, 최고 2번 배신자, 얘 후보를 보는 거죠. 얘들이 후보예요. 왜냐면 얘들은 다른 학교로 튈 놈들이야. 반수그를 놓을 놈들이야. 특히 윗라인에서는, 즉, 인서울이나 인수도권에서는 얘들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도가 대학 입장에서는 충성도가 낮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우수하다가 보는 거는 충성도가 높은 애. 그리고 뭐죠? 자기 학교의 명예를 만들어낼 줄 아는 학생. 요 두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두 학생들은 사실 학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부를 좀 잘하는 놈들이 오긴 해서 땡큐긴 한데 언제든지 불안하죠. 도망갈 애들이니까. 그런데 얘들은 뭘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도전을 거의 많이 하네요. 이래가지고 1차적으로 도망가고 2차적으로 도망가고 최종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종 종착지가 서울대라 칩시다.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반도체 첨단학과에 이 서울대 반도체학과가 있나? 거기에 합격을 최종적으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1위로 도전하느냐? 아니에요. 얘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을 준비해요. 또 시험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시험 귀신은 한번 시험 귀신은 영원한 시험 귀신이에요. 계속 시험.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얘는 생동감이 돌고 이게 사는 맛이 있는가 봐. 우리는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한데 얘들은 시험이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피가 돌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잘 안 하죠. 네, 부분이. 그런데 누가 요즘은 이 부분을 하느냐? 결국 종합애들이에요. 왜 종합애들이냐?
고등학교 때부터 얘들은 뭐 해왔느냐면 실험을 해왔거든요. 그 특히 이과 계열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거의 실험을 많이, 물론 그 인문 계열에 있는 애들도 이런 실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실험, 그래프적인 부분 실험,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데이터 자료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사회복지적인 부분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할, 그 학교의 관할에 구청에 이제 요청을 해서 자기 학교에서 좌우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2km의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신호등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경이죠. 시각 장애인들의 어떤 이 손을 걸었을 때 이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표시가 있잖아요. 반경 2km 내에, 좌우 반경 2km 내에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싹 다 조사를 하는 거죠. 해서 그 데이터를 내고,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몇 메다 정도에 대가 위험도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학교 중심으로. 요즘은 실험이나 모든 부분들을 학교 밖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하니까 학교 실험으로 인정해 달라고 구청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시정 명령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시정이 됐잖아요. 얘들은 그냥 대학 가요. 그냥 대학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 하는 애들이 이게 약할 수는 없죠. 이 정도 하는 애들이 9등급 하는 애들이 막 이래 하고, 지금 2학년 기준으로 본다면 5등급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이러진 않죠. 아무래도 이거 하는 애들은 재산 1등급, 아유 2등급 초반에, 지금 5등급제에서 2등급 초반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 하는데, 요런 게 실험적인 부분들을 해오던 애들이 종합을 많이 걸고요. 그리고 요걸 도전하죠. 이러다 보니까 유니콘에 성공한 애들의 그 고등학교를 조사해 보면 특목자사고 애들이 많아요. 왜? 특목자사고 애들이 종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목자사고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들끼리 내신은 어떨까요? 저거들끼리도 내신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2등급이 있고 하면 적어도 2등급, 3등급 때 보면,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영재고는 꼴등해도 영재는 꼴등해도 카이스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고는 좀 안 그래요. 과학고는 진짜로 내신의 그 정교권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저도 아직까지는 9등급제가 편하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고3들 졸업 안 했으니까 9등급 기준으로 만약에 3등급 말이나 4등급쯤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학교에도 1등급이 있으면 9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평가니까. 1등급 있으면 9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과학고라고 해서 9등급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진짜 상등급 이하 9등급까지는 정말 일반고보다 못해요.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좋은 데는 못 간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겨우란 말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해가지고 갔어. 경희대라. 그러면 일반고에서 쉽게 경희대를 가지. 그죠? 최상위적으로 차라리 1등 해먹고 있다가 쉽게 고생 안 하고 경희대를 가지. 과학고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경희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죠? 과학고에 들어가서 3등급에 그 시달리고 있는 애들은 일반고 들어가면 1등급 하거든요. 그래 놓고 경희대를 쉽게 들어가지. 뭐 때문에 그래 고생해갖고 결국은 경희대를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판단은 언제 해야 되느냐? 중3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메시지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실내적인 실예적인 수평의 주제를 내가 가지고 요거 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들어갈래.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거 할래. 를 중3쯤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적인 부분. 그러면 중3 오늘 김 근사님 오면 고2 요거를 어떻게 중3답게 고2답게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메시지대로니까 중3에서부터 고3까지 특히 요 메시지에 우리의 메시지 속에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 메시지 속에 제일 기본되고 제일 기반이 되는 메시지가 영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던 게 영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영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메시지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메시지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준비를 시켜 가야 됩니다를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됩니다를 제안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모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